안녕하십니까, 민성씨입니다. 오늘은 거절하지 못할 만한 임대 제한을 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임대인들은 수많은 경쟁 빌딩을 뒤로 하고 가망 임차인과 협의를 시작했다고 하면은 효과적으로 임차인과 계약 협상을 마무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임차인의 현재 상황을 잘 파악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전 사유를 파악하고 재무적인 상태 등을 확인하여 임차인이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임대 협상을 할 때 상대방이 원하는 요소를 중심으로 협의를 해야 내가 운영하는 빌딩에 임대를 할 수 있는 그리고 계약을 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빌딩에 입주하는 임차인은 보통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개 계획된 면적과 예산 범위를 가지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입주하고 있던 빌딩에 대한 임대 현황을 에이전트나 담당자를 통해서 미리 알고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 기준을 바탕으로 임차인에게 적절한 제안을 할 수 있다면 협상을 잘 이끌고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를 통해서 의사결정자는 누구이고 또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에 맞는 제안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임차인의 경제 현황이나 이전을 하는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들을 사전에 파악해야 임차인에게 거절하지 못할 만한 좋은 임대 제안을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빌딩 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다양한 제안을 합니다. 그런 것들 중에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마케팅 기법들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하면 이런 제안들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렌트 프리, 무상 임대입니다. 렌트 프리는 영어 해석처럼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무상 임대를 말합니다. 보통 월 단위로 임대료를 내는데 해당 월의 임대료를 면제해주는 방식입니다. 임차인에게 제한할 수 있는 강력한 혜택 중의 하나입니다. 보통 계약 조건이나 기간에 따라서 제공하는 무상 임대 기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상 임대를 제공하는 방식도 다양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첫 해에 2개월, 그리고 다음 해에 2개월 무상 임대 기간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또 협의에 따라서 분기별로 적용을 하기도 합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임대료 할인을 해주는 것은 임차인은 한번 입주를 하고 나면 장기간 머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임차인도 입주 시에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고 이전하는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주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더라도 장기적으로 임대인에게 더 큰 이득이 되는 것입니다. 또 임대료를 무상 제공하더라도 빌딩 임대료의 기준가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임대료가 평당 12만 원이고 1년간 한 달 임대료를 무상 제공을 하면 가격으로는 평당 11만 원이지만 그렇게 계산하지는 않습니다. 임대 기준가는 그대로 두고 월간 임대료를 면제하는 방식으로 제공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준가를 그대로 두는 것은 무상임대로 납부하는 총액은 같더라도 향후에 임대 기준가를 인상하는 게 임대인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fit-out allowance입니다. fit-out allowance는 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차인은 새로 입주하는 사무실을 꾸미기 위해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됩니다. 각자 원하는 형태의 사무 공간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기본 시설을 그대로 사용하는 일은 많이 없습니다. 결국 빌딩에서 제공하는 기본 인테리어를 철거하고 임차인이 원하는 취향으로 새롭게 구성하는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애써 돈을 들여서 설치한 바닥재나 벽면의 인테리어가 쓸모가 없게 됩니다. 또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추가 비용을 더 지출하는 꼴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낭비를 최소화하고자 임대인은 건물을 지을 때부터 나중에 임차인이 입주를 하고 나면 원하는 방식으로 사무실을 꾸밀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공사만을 하고 시공사로부터 건물을 인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남은 재원을 활용해서 임차인들이 입주를 할 때 인테리어 공사 비용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공사 지원금을 영어로는 fit-out allowance라고 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보통 영어로 fit-out이라고 하는데
임대인이 해야 하는 공사를 나중에 임차인이 대신하고 이를 지원해주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더 큰 효용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 지원 방식의 원래 목적인데, 최근에는 임차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임대인이 인테리어 공사 대금 재원을 미리 마련해 놓고 지원하는 빌딩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상 임대와 같은 취지로 임차인 유치를 위해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공사 기간에 임대료와 관리비에 대한 지원 혜택을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인테리어 공사가 마무리되고 입주를 합니다. 보통 임대차 계약서에는 인테리어 공사 기간을 시작 시점으로부터 종료 시점까지 명확하게 명시를 합니다. 그리고 해당 공사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공간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런 계약 조항을 활용해서 임차인을 지원하는 방식으로도 활용합니다. 예를 들어 인테리어 공사가 계약에 명시된 일정보다 조기에 완료되어 임차인이 입주를 하더라도 공사 기간의 해당 시기 동안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면제해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인테리어가 끝나고 입주를 하게 되면 실제로 공간을 점유해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료와 관리비가 발생을 하고 이를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를 면제해줘서 임차인에게 사실상 무상임대 기간을 더 늘려주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임대차 마케팅을 통해서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혜택들은 대부분 경제적인 보상이 많습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서 임차인 우위 시장에서는 이런 혜택들은 더 과감하고 공격적으로 제공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또 반대로 상황이 바뀌어서 임대인 우위 시장이 되고 나면 우량하고 신뢰도가 높은 임차인들을 선별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차인들이 거절하지 못할 제한은 임대 시장의 현황과 임차인의 상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해서 임차인에게 가장 큰 편익을 줄 수 있는 방안이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임차인이 거절하지 못할 만한 임대 제한을 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